네, 안녕하세요. 선언부자 오가닉입니다. 오늘은 이 워드프레스, 이 글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워드프레스를 하게 되면은 이 글을 써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요. 애드센스라는 거와 이 워드프레스를 경합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워드프레스로 한번 글을 쓰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워드프레스의 장점은 이 저품질이 없다라는 점이 가장 좋은 겁니다. 워드프레스를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티스토리 블로그라는 게 있는데요. 이 티스토리 블로그는 카카오에서 하는 거고 워드프레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약간 블로그처럼 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쉽게 말해서 해외형 블로그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글을 써서 수익을 내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저희가 이 워드프레스를 일단 설치가 되어 있고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시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저희가 이 워드프레스 글쓰기가 있죠. 여기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글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먼저 찾아주도록 할게요.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품질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무 주제나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워드프레스는 좀 고단가로도 한번 써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워드프레스는 구글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구글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키워드를 찾을 때도 구글 내에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고단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금융 많이 생각을 하시죠. 금융이라고 하면은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지만 금융 중에서도 확실한 니즈가 있는 거, 사람들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거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출 관련된 게 좋겠죠. 대출이라고 치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대출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대출 한눈에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데서 들어가면은 뭔가 소득이 없는 분들도 받을 수 있는 대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대출들이 있어서 저는 여기를 많이 참고를 하고 팔로우도 해놓는 편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대출 상품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 중에서 일단은 지금 당장 새로 나오는 상품이 뭐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황금 키워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메인에 들어가면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팝업을 띄운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데서 청년 도약계좌라는 걸 하고 있고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는 걸 하고 있네요. 그럼 이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 소액 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썼는지, 사람들이 진짜 많이 검색을 하는지 알아보고 글을 써야겠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요. 저는 블랙키위라는 곳을 지금 요즘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블랙키위라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블랙키위라고 구글에다 검색하시면은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쓰려고 했던 키워드를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쓰려고 했던 게 어떤 거였죠? 소액 생계비 대출이었죠.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월간 검색량이 나오고요. 월간 콘텐츠 발행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월간 콘텐츠 발행량은 38,500번이나 검색이 되었고, 월간 콘텐츠 발행량은, 이 콘텐츠 발행량이라는 게 사람들이 글을 썼느냐,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한 달에 2,000건의 포스팅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동안 검색된 것보다 한 달 동안 글을 발생한 게 많으니까 엄청 좋은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친절하게 콘텐츠 포화지수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고 그거에 대비해서 경쟁자는 얼마나 적은지를 알려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블로그는 매우 낮음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은 이게 내가 글을 써도 되는 건지, 글을 쓰면은 수익을 나는 건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는 키워드를 찾았으니까 이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는 키워드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글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은 글을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여기에 있는 글과 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페이지라는 것에다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 글이라는 것에다가 포스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자, 새로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뭔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 어떻게 글을 써야 되지? 어떤 게 메뉴이지?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오셔서 여기 보시면 워드프레스라는 게 가장 좋은 게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플러그인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뭔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툴들이 깔려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클래식 편집기라고 있어요. 이 클래식 편집기를 통해서 써주시면은
좀 더 글을 쉽게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에 새로 추가 누르자마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하기 버튼 클릭을 해줍니다. 설치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설치가 되고 나서 활성화 버튼이 되는데요. 이 활성화를 누르지 않으면은 이제 깔기만 하고 어플을 키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메모장을 다운로드 받고 메모를 하려고 그냥 바탕화면에다 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꼭 활성화 버튼을 눌러서 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어플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 보면은 클래식 편집기 여기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글쓰기에 들어가서 다시 새로 추가를 누르시면은 뭔가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익숙한 폼이죠? 저희가 글 쓰기에 좀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목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의 키워드 뭐였죠?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고만 적어주면은 어떻게 돼야 될지 몰라요. 뒤에다가 좀 더 추가적인 상세 키워드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구글 창을 띄워서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고 하면은 일본 후기, 이자, 연체, 자격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함께 잡아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후기는 저는 안 받아봤기 때문에 모르니까 빼고 소액 생계비 대출, 자격, 이자, 뭐 1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잡아주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은 이런 소액 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길을 잘 모르니까 여기 공식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소액 생계비 대출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원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 이런 것들을 상세 키워드로 같이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소액 생계비 최대 한도는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100만원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러면은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 및 자격 조건 신청 시 최대 100만원 이라는 제목으로 적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글을 쓸 건데 글을 쓸 때는 항상 내가 앞으로 어떤 글을 써야 될지 미리 잡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액 생계비란 그 다음에 자, 맨 처음에는 일단 서론을 적어주면 좋겠죠. 서론이라는 걸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썸네일을 넣어줍니다. 썸네일을 넣어주셔야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아, 내가 잘 들어왔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서 체류 시간이 더욱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 썸네일, 소액 생계비 대출이란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 소액 생계비 대출 자격 조건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 한도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단을 나눠주는 건데 문단을 나눠주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패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헤딩 2번을 클릭하거나 3번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사이트마다 달라요. 어떤 걸 써야 될지 잘 모르는데 저는 헤딩 2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마다 다른 이유는 이 사이트 구성에 따라서 구글 SEO적으로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가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볍게 헤딩 2번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걸 써야 될지 이제 헤매지 않을 수 있게 됐겠죠. 소액 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이 서론을 함께 써줍니다. 서론 잘 모르죠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한쪽에다 띄워두도록 할게요. 한쪽에는 글 쓰는 창을 띄워두고 이런 식으로 보면서 씁니다. 자, 그러면은 대법조차 이용이 어려서 이런 분들에게 소액 생계비 대출을 준다고 하네요. 소액 생계비 대출은 소액으로 생계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그쵸? 저희는 이제 정부 지원 대출이라는 걸 가볍게 이 단어를 약간 풀어 쓴 거예요. 이 정도만 써주셔도 서로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소액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해주는 거니까 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소액 생계비 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좋겠죠. 자, 그러고 나서 자, 이런 식으로 서론을 써주는데요. 이 서론을 쓰고 나서 요 서론 사이에다 광고를 하나 넣어주면 더욱더 좋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저는 나중에 광고를 넣기 위해서 광고라고 표시만 해두도록 할게요. 이 광고를 넣는 거는 이제 애드센스를 들어가서 코드를 가져와서 저희 여기에다가 광고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광고를 넣고 글을 쓰고 광고를 넣고 글을 쓰고 하면은 헷갈릴 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 여기다 광고를 넣을 거야 정도로만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썸네일을 만드는 거는
미리 캠퍼스라고 있습니다. 미리 캠퍼스로 들어가셔서 썸네일을 만들어 주시는데 구글에다가 미리 캔버스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자, 검색을 하시면은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미리 캔버스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미지 제작 툴인데요. 여기서 5초 회원가입 하시면 되는, 여기 만약에 아이디가 없으시다고 하면은 이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만약에 아이디가 있다고 하면은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디가 없으시면은 회원가입 버튼 누르셔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쉽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아이디가 있어서 계정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디자인 만들기 버튼인데요. 디자인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카드 뉴스라는 게 있어요. 이 카드 뉴스를 클릭해서 하시면은 정사각형의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정사각형 하얀색 바탕이 보이시죠? 여기다가 가볍게 썸네일이라는 걸 만들어 줄 텐데요. 썸네일을 만드는 거는 가볍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너무 여기다가 힘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소에다가 그냥 도형 눌러가지고 검은 색깔 이 기본 도형을 써줘요. 기본 도형 클릭해 주시고 여기다가 끝에와 끝에를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이 외곽선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외곽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색상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만약에 노란색을 원하신다 그러면 노란색, 하얀색 배경 없이 하고 싶다 그러면 배경 없이 이런 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외곽선 색상도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좋겠죠. 그리고 약간 뾰족해 보이니까 이런 건 약간 취향 차이에요. 취향으로 그냥 편하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좀 더 깔끔한 썸네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텍스트만 넣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주고 소액 생계비 대출 저희 제목 있었죠? 신청 자격 조건 신청 시 최대 100만원까지 뭐 이런 식으로만 써주시고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글자 크기 늘려주기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어디서 본 듯한 그런 썸네일이 나오죠.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빠른 다운로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빠른 다운로드를 하셨다면 여기서 썸네일은 어떻게 넣느냐? 이 썸네일은 여기 미디어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미디어 추가. 여기 썸네일 부분 이거 지워주시고 미디어 추가 버튼 클릭해 주셔서 여기다가 저희가 만든 썸네일을 여기다 끌어 넣으셔도 돼요. 끌어 넣거나 아니면 파일 선택 눌러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전 파일 선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 선택. 자,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을 여기다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 대체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입력해야지 구글 SEO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빼놓지 않고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기다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고 저희 키워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사이즈, 보통, 썸네일 있는데 썸네일 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보통 크기 해주시고 정렬은 가운데 정렬 중앙 정렬로 해주세요. 그리고 글에 삽입하기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액 생계비 대출이란 이거를 써줘야겠죠. 소액 생계비 대출이란 저희가 이런 걸 잘 모르겠다 하면은 약간 구글에도 한 번 더 검색을 해봅니다. 생계비 대출이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쓰시면은 안 됩니다. 이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나 하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쓰는 거죠. 소액 생계비 대출은 저희 아는 방금 알게 된 정보 있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해주는 대출 상품으로 연소득이 3,500만원 되지 않아도 신청하실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네.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청하시면 생계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소액 생계비 신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를 넣어주면 좋겠죠. 소액 생계비 신청 방법은 여기 공식 사이트에서 보시면 신청 방법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신청 방법, 대출 자격, 센터 상담, 그 다음에 대출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 방법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번 하고 나서 센터 상담 예약해서 그 다음에 하는 거니까 온라인으로 대출 자격 조회를 하신 후에 자격이 되신다고 하면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관련된 링크를 여기 밑에다가 하나 넣어주는 것도 좋겠죠.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 링크는 이렇게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여기 링크 삽입이 있어요. 링크 삽입 버튼 클릭해서 붙여 넣어주시면 링크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전 영상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뭐 이미지를 넣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뭐 좀 더 효율적으로 응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소액생계비 대출 자격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자격 조건도 여기 어디 써 있었죠. 지원 대상, 신용 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은 신용 점수 하위 20%이신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글을 쓰실 때 중요한 점은 하위 2%가 되셔야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거든요. 돼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미세한 차이죠. 되게 봤을 때 이거는 뭔가 돼야지만 할 수 있다고? 그럼 나도 안 될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라면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이런 미세한 차이의 단어들을 적절하게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진짜 제가 약간 고수분들의 글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별다를 게 없어요. 그냥 디테일의 차이, 이 디테일의 차이가 진짜 월 100만 원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저는 요즘 정말 너무 깨닫고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살짝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본 분들이면 약간의 꿀팁 얻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하위 20% 이상인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연소득이 1,200~500만 원 이하여야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3,500만 원 이하만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라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지금 느끼신 분들이라면 광고 수익이 많이 늘어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차이가 엄청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지워주시고 여기다가 광고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광고. 이런 식으로 광고라고 적어두니까 저렇게 광고만 적어두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애드센스를 통해서 코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격 조건 이렇게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광고 밑에다가 한 줄 정도 더 글을 넣어주는 것이 좀 더 깔끔해 보이고 클릭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 줄 정도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니 신청 한도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을 쓸 때 여기에서 쓴 거는 밑에서도 이어지도록 여기서 쓴 게 이제 다음 문단에서 신청 한도를 알려주니까 여기서 신청 한도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자격 조건을 알아봐야 알 수 있다는 것처럼 계속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광고는 어떻게 넣느냐? 자,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애드센스에서 광고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자, 광고는 어떻게 넣느냐?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이 광고 플랫폼인데요. 저희가 이제 광고를 달고 사람들이 클릭을 하면은 저희가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자, 구글 애드센스라고 구글에다 검색을 해주도록 할게요. 구글 애드센스 검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오게 됩니다. 웹사이트에서 수익 창출하기. 자, 여기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광고를 넣으려면 이제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승인은 이제 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은 광고를 어떻게 넣는지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승인을 받으시고 이제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자, 그럼 회원가입을 하고 승인을 받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메뉴에서 광고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광고 버튼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광고 단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광고 단위 기준, 광고 단위 기준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해 주시면 여기 신규 광고 단위 같은 걸 만들라고 나오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디스플레이 광고라는 걸 활용을 해줄 거예요. 자, 디스플레이 광고라는 걸 클릭해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디스플레이 광고도 사각형, 수평형, 수직형인데 저희는 대부분 글을 쓸 때는 사각형을 쓰고요.
자, 여기다가 광고 단위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넣을지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디스플레이 광고, 반응형과 고정형인데 반응형이니까 광고 반응형 워드프레스 본문에다가 넣는다고 이런 식으로 풀어서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만들기. 이런 식으로 풀어 써주는 이유는 나중에 광고를 여러 개 만들다 보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가 어떤 거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 복사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 코드를 가지고 저희가 이 색을 추가해서 여기 광고를 넣어주는데 이 비주얼이라는 부분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 부분이 티스토리 블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HTML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부분에다가 저희가 광고 부분 어디다 광고를 넣어야 될지 찾아줄게요. 컨트롤 F 광고. 자, 그러면은 광고를 넣을 자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여기 이 부분 지우고 나서 아까 복사한 코드를 붙여 넣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광고를 넣을 수 있게 되는데요. 광고를 이대로만 넣게 되면은 약간 왼쪽으로 정렬돼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센터라는 가운데 정렬 코드를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로 넣어주시고 센터라고 적어줄게요. CENTER 하고 가로 닫아주시고,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코드가 끝나는 부분 항상 슬래시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운데 정렬을 해줘 라는 식으로 똑같은 코드를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끝났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슬래시 표시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비주얼 모드로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오게 돼요. 뭔가 동영상 같은 느낌이 나오죠. 이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잘 적용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도 들어가서 광고 부분에다가 붙여 넣어 주도록 할게요. 저희 이 코드 있죠? 코드 가져와서 붙여 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센터, 여기도 센터라고 넣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주얼로 봤을 때 여기도 광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공개 버튼을 클릭해서 저희는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공개 버튼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을 쓰고 나서 여기 모든 글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희의 포스팅 목록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쓴 글을 한번 보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아까 쓴 글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빈 공간에는 지금 광고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썸네일이 있고 저희 쓴 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은 이제 나중에 글이 쌓이고 쌓여서 구글에 노출이 되고, 이제 구글 노출이 되면서 애드센스를 사람들이 클릭을 했을 때 저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글을 쓸 때 노출이 되는 글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쵸. 저희가 글만 써서 글만 썼는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기서는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애드센스라는 것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광고를 클릭하고 수익을 얻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방문자가 없다? 그러면은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노출이 되는 글을 써야 된답니다. 하지만 노출이 되는 글만 쓴다고 해서도 수익을 얻을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글 100개 썼는데 수익이 0.01달러예요. 하루에 1달러도 안 나와요.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 노출이 되는 글쓰기와 이 카피라이팅이라는 걸 함께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일단은 저희가 노출이 되는 글쓰기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노출이 되는 글쓰기를 하려면 저희가 워드프레스에서 이 SEO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SEO에 맞춰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 플러그인이라는 걸 잘 활용을 해주면 좋은데요. 워드프레스의 가장 큰 장점이 이런 플러그인을 잘 활용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플러그인에서 새로 추가 버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랭크매스라고 있습니다. 랭크매스라고 있는데 검색에다가 랭크만 치셔도 랭크매스라고 이렇게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있는데 이 검색 엔진 최적화가 이 SEO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New라고 해서 2023년 붙어 있죠. 이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플러그인을 설치하실 때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최근 업데이트가 언제 되었는가, 좀 최근에 된 업데이트들을 보는 것이 좋아요. 보셨을 때 막 1년 전 거 이런 거는 쓰면은 그 전과 지금의 로직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다운로드 받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최근 업데이트가 17시간 전이라는 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거 지금 설치 버튼 클릭을 해줍니다. 네, 설치되면은 이제 활성화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 저희가 글을 쓸 때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일단 활성화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활성화 버튼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모든 글에 가서 글을 새로 추가를 누르시면은 이제 옆에 보시면은 SEO 점수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해요. 네, SEO 점수 같은 게 나오고 맨 밑에 보면은 기본 SEO에서 어떤 거를 맞춰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메타 설명, 뭐 포커스 키워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써주시기만 해도 노출이 되는 글들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 쓸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그런 걸 잘 맞춰서 쓰면은 좀 더 노출이 될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보통 그러면 SEO 몇 점 정도 나와요? SEO를 대략 잘 쓰시는 분들은 진짜 90점까지도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처음부터 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처음 목표는 70점 평균으로 맞추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하나씩 만져보면서 다른 이게 글 쓰는 SEO도 있지만 다른 SEO들이 점수가 포함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SEO라고 해서 이 글쓰기 뿐만 아니라 사이트 상태에 대한 SEO까지 맞추면은 그런 것들이 100점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거는 글쓰기에 대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100점은 어려우니 한 70점 정도로 해서 꾸준히 여러분이 조금씩 써보면서 점수를 높여보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글을 써야 되는데 키워드 예시를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를 저를 찾을 때는 보조금 24라는 데 가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를 참고를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바로 여기 키워드들이 있어요. 보조금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이런 키워드를 잡을 때 중요한 거는 뭔가 꾸준히 쓸 수 있는 거, 꾸준히 사람들이 찾는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있네요. 저희가 집이라는 건 평생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저는 이런 주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고 해서 글을 쓸 거고, 자, 이렇게 제목만 적어도 9점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 올리는 재미가 조금씩 쏠쏠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세 키워드를 찾으러 가야겠죠.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신청하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자, 띄워놓고 쓸게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및 금리 신청하기, 오피스텔까지. 자, 오피스텔까지라고 적어둔 이유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오피스텔도 많이 알아보기 때문에 같이 적어두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기 보면은 오피스텔이라고 있었죠? 그럼 오피스텔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제목을 적어두는 것이 하나의 카피라이팅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여기다 적어두는 거. 그러면 더욱더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도 글을 써야 되는데 맨 밑에 보시면은 여기 글을 쓰기 전에 보면은 포커스 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포커스 키워드가 뭐야? 라고 하면은 메인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키워드를 쓰고 있느냐라고 여기한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의 메인 키워드는 어떤 거죠? 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죠. 하고 엔터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보면 미리 보기에 진하게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맨 위에 보면은 이거 하나만 넣는데도 50점을 올라왔습니다. 대박. 많이 올라왔죠. 대박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써줘야 되는 거고, 보시면은 스니펫 편집이라고 있어요. 이것까지 알려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하는 김에 다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스니펫 편집이라고 누르면은 여기서 여기 타이틀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틀이라는 게 어떤 거냐, 여기 영어로 써 있거든요. 타이틀,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짝대기 표시 이 부분이에요. 타이틀은 제목인 거고, 그 다음에 사이트 네임 이 부분이 여기에 선언부자 오가닉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미리 보는 거예요. 구글에 저희가 검색했을 때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된다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설명이라고 있어요. 이 설명 부분에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낮은 금리로 디딤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순이 달라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맞추려고 하는 거는 이 내 집 마련이라는 키워드, 디딤돌 대출이라는 키워드가 여기 들어가 있느냐. 이것만 저는 생각하고 쓰거든요. 이게 SEO적으로 그냥 그것만 맞추는 거예요. 점수 맞추기. 그래서 한 150자 정도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면은 160자 정도 썼으니까 좀 더 써주면 좋겠죠.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시려는 분은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도 해서 꽉 차네요. 네, 그쵸. 좀 꽉 찼죠. 그래서 최소 100자 정도는 써주는 거죠. 이렇게 쓰면은 여기서 또 보면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여기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점수에 포함이 되고 정확도 순, 저희가 검색했을 때 최신 순과 정확도 순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정확도 순에 저희께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기초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는 알고 써주시면 되고 딱 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점 오른 것 같네요. 2점? 52점이었나 할까? 네, 맞습니다. 네, 2점 올랐죠?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목에 대한 가독성, 제목에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목에 숫자를 넣어주면 더욱더 좋거든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숫자에 반응을 많이 해요. 이게 카피라이팅 심리적인 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신청하기, 신청 방법, 베스트 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씩 넣어주는 거죠. 네. 말은 되지만 뭔가 자기가 이 내용 안에서 잘 풀면 될 것들, 그런 것들. 그러면은 1점이 올랐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콘텐츠 시작 부분부터 포커스 키워드를 사용하세요라고 하죠. 콘텐츠 시작 부분이 어떤 거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서론 부분에 키워드를 항상 넣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제 경험과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자, 그러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아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도 돼요. 스니펫 편집에서 이 부분 있죠.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옛날에 요스트 SEO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서론 부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토대로 여기 스니펫에 넣어주고. 자, 그럼 글을 이제 써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맞춰서 나아가면 돼요. 사진을 넣었느냐, 그리고 추가 부분에서도 보면은 어떤 게 링크를 넣었느냐, H2 이런 H 태그들을 썼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전에 처음 시작할 때 얘기 드렸죠. 이런 노출이 되는 글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클릭을 할 수 있게 수익이 나는 글쓰기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을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카피라이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럼 카피라이팅, 이 사람들이 글을 읽고 뭔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총체적인 그런 것들을 카피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이 글을 쓰는 거 자체를 카피라이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카피라이팅의 첫째 줄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어떤 걸 것 같나요? 약간 그 관심을 딱 사로잡는 약간 네, 맞습니다. 관심을 사로잡아서 두 번째 줄을 읽게 하는 거. 그럼 두 번째 줄의 역할은 무엇이냐? 세 번째 줄을 읽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그래서 여기 끝에 보면은 여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들을 많이 제가 쓰는 거예요. 다음 글을 읽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했고, 그 다음에 항상 쓸 때 저는 썸네일, 목차일, 그 단락을 나눈다 그랬죠? 그러면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대출 자격 조건, 대출 금리,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네,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팁 베스트 5. 또 없으면 안 되니까 팁 5라고 해서 넣어두고 간략한 거, 뭐 온라인으로 하면 더 빠르다.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팁처럼 보이는 것들.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전화로는 오래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뭐 신청 서류는 이런 게 있으니까 미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팁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짧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H 태그를 적어줘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부분을 문단이 아니라 헤딩 2로 바꿔줍니다. 자, 헤딩 2로 보면은 H2가 잡히게 돼요. 자, 그러면 H2가 잡히면은 됩니다.
이게 사이트마다 H 태그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데 저는 지금 여기서는 오프에서는 H2를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사이트 구성이나 SEO에 대한 걸 알고 나서 이런 걸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헤딩 2번 이렇게 적어주고, 자, 헤딩 2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단락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자, 단락으로 나눠졌죠. 그리고 나서 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하면은 여기 보조금 상세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한쪽에 띄워놓고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부분 있죠. 이런 것들 그냥 보고 쓰면 되는 거거든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이라고 하면 똑같은 말이니까 소득이 낮거나 주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주택 마련 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그러면 여기다가 디딤돌 대출이라는 키워드 들어가고 여기도 키워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넣어주는 거예요. 주택 마련 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은 금리 대출에 대한 금리를 낮게 받아 더욱 저렴하게 내 집 마련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대출 자격 조건은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음 줄을 읽게 해주는 거,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대출 자격 조건 이 부분이나 이 부분 쪽에다가 표를 하나 넣어주는 것도 좋아요. 이전 영상에서 표를 넣어주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SEO적으로 다 하나씩 맞춰가게 되는 겁니다. 표를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테이블에서 한 3개 정도 넣고 뭐 간략하게 요약된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대출 금리, 대출 한도, 자격 조건 이런 식으로 넣어준 거죠. 그러면은 금리는 여기 써있겠죠. 지원 내용 연 2%에서 3%. 그러면은 저는 조금 더 높게 적습니다. 이게 나중에 내년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4% 이내라고 적어요. 그럼 4% 이내 맞는 말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적어줘요. 그러고 소득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자격 조건 저소득 무주택자 대출 금리가 여기군요. 네,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요. 호당 2억 이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썸네일 같은 것도 잘 넣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썸네일이라고 만들어놨죠. 자, 미리 캠퍼스에서 예전에 많이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리 캠퍼스에서 만드실 때 보면은 직접 입력 그 사이즈를 저는 533 정도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그렇게 사이즈를 측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카드 뉴스 있거든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크기가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요소에다가 도형해서 여기 테두리 하나 넣어주고, 전 항상 똑같아요. 이런 비슷한 뭔가 검색하다 이런 비슷한 썸네일을 보았다. 그럼 제 거일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색상, 외곽선 색상 좀 진하게 잘 보이도록 주황색 정도로 넣어주고요. 자, 저희 컬러 노란색으로 넣어주고 텍스트는 제목 텍스트 넣어서 그냥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 및 금리 꿀팁 베스트 5 이런 식으로 적고 쭉 늘려주세요. 이렇게 맞춰서 가운데 정렬. 자, 제가 디자인을 하나도 못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JPG보다 PNG가 더 좋아요. 빠른 다운로드로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을 추가해서 여기다가 사진을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웹피라는 게 있어요. 웹피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웹피라는 파일로 변경을 해줘요. 이런 게 어떤 거냐, 구글에서 만든 사진 파일이에요. 사진 파일 형식이라서 만약에 커피 가게에서 할리스라는 커피를 가는데 스타벅스 컵을 가져가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네 거 쓰는 거를 더 좋아하는 거니까 좀 더 자기 거 쓰는 거를 좀 더 SEO적으로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약간 다 신세계네요, 오늘 내용. 오늘 조금 각오하고 준비했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여기서 이거를 끌어서 넣어주면은 바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환. 저 같은 경우에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이게 편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이러면 점수도 올라가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웹 모양, 이 사진 모양이 깨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여기서
미디어 추가를 눌러서 가져오면은 파일 업로드 해서 파일 업로드 하면은 업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아직 55점이에요. 그래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보면은 여기 특성 이미지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넣는 썸네일은 그냥 진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썸네일이고, 요 밑에 보면은 특성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한테도 보여지고 그 로봇이 봤을 때 그런 이미지예요. 특성 이미지 설정 넣어서 보면은 올라갔을까요? 1점씩 올라갔네요. 이런 식으로 1점씩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대체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티스토리에서 얘기했죠. 대체 텍스트, 알트 텍스트를 넣어줘야 된다고. 다음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 및 금리 이런 식으로 넣어서 제목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넣어줄 수 있는 건 웬만한 건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 이미지 설정.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글을 써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편집에서도 여기서 대체 텍스트 입력, 업로드 해주고, 키워드 밀도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 밀도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글을 다 안 써가지고 그런데, 글을 여기다가 만약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은 디딤돌 대출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태소 예전에 얘기 드렸었죠. 형태소,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키워드 중에서 약간 띄어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형태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글을 좀 꾸준하게 다 써주는 거죠. 글을,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이다 보니까 길게는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최대한 핵심적인 부분들, 이 부분 채우면 좋겠다, 그리고 잘 모르실 것 같은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게시물에 대한 포커스 키워드 이런 것들을 써보고 직접 여기다 써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잘 쓰셔도 노출이 되는 글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쓰시면 되니까 한번 맞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닝님은 네. 보통 SEO 지금 글쓰기 하시면은 몇 네. 점 정도 나오세요? 저는 한 70, 평균 70점 맞추려 하고 거의 80점 정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잘 쓰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글쓰기 SEO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사이트에 대한 SEO, 그 다음에 그 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잘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맞춰서 써야지만 된다. 글쓰기도 글쓰기지만 이 사이트 관리에 대한 것도 잘 알아야 되고, 네, 그런 이거를 노출을 어떻게 잘 시켜야 되는 전략도 같이 짜고 들어가야 된다. 글 하나만 써가지고 점수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글을 여러 개 써가지고 융합적으로 점수를 높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써서 그걸 점수를 토탈시키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또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런 것도. 그러면은 생각보다 네. 복합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많네요. 워드프레스를 하신다고 하면 좀 공부해야 될 게 좀 더 많고, 다만 꾸준히 해서 잘 된다고 하면은 장기적인 수익화를 가져갈 수 있고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있긴 하죠. 네, 오늘은 이 글쓰기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글만 쓰면 안 되는 것이 애드센스입니다. 처음에는 글만 쓰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또 뭔 얘기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글만 쓰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구자분들께서는 잘 인지하시고 공부하셔가지고 꼭 더 많은 수익 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해서 모두 선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